앞 시간에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분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분열 횟수가 한 번입니다. 감소 분열은 분열 횟수가 연속적으로 2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딸세포 개수는 체세포는 총 2개, 감소 분열은 모세포 하나당 총 4개가 탄생을 합니다. 이가 염색체는 생성이 되지 않고 감소 분열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염색체 개수는 불변이고 얘는 염색체 개수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DNA 양은 체세포 분열은 불변이고 감소 분열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분열 결과 체세포 분열은 성장과 재생을 하게 되고 감소 분열은 생식세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모식도로 두 분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간기의 경우에는 염색 사의 형태인데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한 1 정도의 양이 있다고 상대적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복제가 되면서 이 정도의 상대적으로 즉 2배가 된 상태로 DNA가 생성이 됩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복제가 되면서 염색 분체가 2개가 생성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염색체는 하나, 그리고 염색 분체는 이렇게 2가닥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얘가 가운데에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추사가 각각 부착을 해서 염색체를 분리해서 염색 분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결국은 모양이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배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적도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가운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적도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소 분열 보겠습니다. 복제가 되면서 DNA가 2배가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이가 염색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가 염색체가 적도면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냥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배열되어 있는 이가 염색체가 감소 1분열 때는 서로 분리가 되면서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 다시 감소 2분열을 하게 되면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염색 분체가 이렇게 각각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딸세포가 되고 얘네들은 나중에 생식세포가 됩니다. 난자, 정자 등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제가 언급한 정도로만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NA 양이 절반이 되고 4개가 탄생했다. 그리고 얘는 DNA 양이 그대로고 2개가 탄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체세포 분열입니다. 여기 G1기, S기, G2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기를 거치게 되면서 얘네들이 DNA 양이 2배가 늘어납니다. 분열을 하면서 다시 절반이 됩니다. 즉 DNA 양이 절반이 되고 염색체 개수는 불변이 됩니다. 그래서 색상은 2N에서 2N으로 그대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감소 분열입니다. 간기를 거치면서 DNA 양이 2배가 됩니다. 염색체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염색 분체가 2배로 늘었습니다. 감소 1분열을 거치면서 DNA 양이 절반으로 줄고 염색체도 절반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2분열을 거치게 되면서 염색체 개수는 그대로고 염색 분체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N에서 N으로 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염색체 개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도 참고를 해서 이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을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세포와 생식세포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는 상동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생식세포는 상동염색체
중 한 개만 존재합니다. 염색체 개수는 체세포의 절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 중기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이가 염색체는 없습니다.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가 염색체가 있습니다. 감수 2분열은 상동 염색체 중에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근데 이때 엄마, 아빠 염색체 중 한 개가 무작위로 존재하게 됩니다. 생식세포를 만들 때마다 매번 무작위로 존재하게 됩니다. 무작위적이다, 즉 랜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수 1분열 줄길 때 예를 들어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염색체라고 해보겠습니다. 1번 염색체는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2번 염색체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열 중기 때 방주사에 의해서 끌려갈 때 왼쪽에 있는 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렇게 탄생하고 얘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이 두 개의 배열이 랜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세포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염색체가 일단 1번부터 2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1번도 배열이 랜덤, 2번도 배열 랜덤 쭉쭉쭉 가고 22번도 배열이 랜덤입니다. 성염색체도 XX, XY가 있는데 XX도 사실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하나, 외할아버지한테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XX라고 해도 다른 염색체입니다. 하나는 외할머니, 하나는 외할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때 똑같은 XX여도 이렇게 배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XY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1번도 배열이 랜덤, 2번도 배열이 이렇게 랜덤, 계속 랜덤하게 가다 보고 심지어 성염색체도 랜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세포의 조합이 엄청 다양해지게 됩니다. 매번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랜덤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염색체가 두 쌍일 때도 두 쌍, 즉 4개일 때도 조합이 이렇게 다양한데 사람은 무려 22번 그리고 마지막 23번까지 존재를 합니다. 23개의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조합의 생세포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랜덤이라는 거는 생세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심지어 이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할 때도 랜덤 수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그런 사람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체세포와 생세포의 구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